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해서 교수님께 검토를 요청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학생 입장에서 교수님께 이렇게 검토를 요청드린다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간 안에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시면 제일 좋은데 보통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저희가 많이 만나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요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교수님께서 뭐라고 한 말씀 하실 법한데, 아니면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호출할 법도 한데 연락이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학생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교수님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주변의 교수님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교수님들이 되게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더라고요. 일단 수업을 하시고 본인의 대학원생들을 지도 관리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학생들이 관여된 프로젝트들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교수님이나 다른 연구원들과의 이렇게 협업된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 사회, 교수님 분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일이 다양하고 많으시고 또 바쁘시더라고요. 그런 공적인 일 외에도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라든지 가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신 거죠.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도 다니지만 가족도 있고 일도 하시고 친구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 중에 이 공부라는 일이 있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수님도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교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 비중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저라는 학생에 관한 만남에 대한 비중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수님 입장에서는 저라는 학생에게 검토 자료를 받아서 오늘 받았으니까 언제 봐야지 하셨다가 그 보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보시고 나서 언제쯤에 이거 얘기해야지 하셨다가 그 연락 시점에 대해서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교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인 저희의 입장도 그렇고 교수님의 입장도 그러하시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학생이 교수님께 뭔가 피드백을 요청을 드렸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시점이 지났는데도 뭔가 연락이 없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교수님께 피드백 드릴 자료를 만들어서 교수님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일을 멈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교수님께 뭔가를 드린 이후에도 계속 자기가 하던 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요만큼 했으니까 교수님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거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뭔가를 더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을 이렇게 잘 보시면 어떤 부분은 교수님과의 협의와 허락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내가 독자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교수님께서 어떤 피드백을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완해야 될 자료들이 그때 당시에는 조금 미흡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 뭔가를 드린 이후에도 제 나름대로 뭔가를 계속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분류는 하는 거죠. 교수님의 검토받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따로 분류를 하고, 그거 외에도 나는 이런 것들을 더 찾았는데 다음번에는 교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지. 이런 부분들도 좀 찾아서 정리를 해놔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찾아 놓으면은 이번이 아닌 그 다음번에 교수님과의 미팅을 또 준비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요. 뭐 하루 이틀 3일 이 정도는 좀 짧은 것 같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주말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는 편인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일주일 정도 기다렸는데 그런데도 뭔가 연락이 없으시다. 그러면 다시 저는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요. 이렇게 연락을 드릴 때, 아, 교수님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그거 보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교수님을 체크하는 것 같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교수님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제가 좀 더 뭘 찾아보고 뭘 좀 더 해서 이렇게 발전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 제가 또 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료도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제 생각이 나시는 거죠. 아, 맞다. 지난주에 제가 나한테 뭘 검토해 달라고 뭘 보내줬었지. 그러면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는 보통 이렇게 하셨어요. 만약에 검토를 하셨는데 내가 말하는 걸 잊어버렸다 하시면, 아, 그때 내가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잠깐 언제 보자라고 하시거나, 보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 봤다. 내가 얼른 이것까지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해주겠다. 보통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뭔가 부탁을 받을 때 그렇잖아요. 첫 번째 부탁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두 번째 부탁까지 잊어버리기에는 그 사람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먼저 보게 되죠, 오히려. 이거는 교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의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도 첫 번째 검토에 대한 거는 잊어버리실 수 있어도 두 번째 검토의 건까지 똑같이 밀어둘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설사 두 번째 것도 밀어두신다고 해도 저는 그러면 세 번째 또 부탁드리거든요. 똑같이 발전된 걸 가지고 가서. 그러면 제가 교수님께 검토받고 허락받아야 되는 부분도 점점 발전된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나는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과 제 연구에 대해서 뭔가 대화를 나눌 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 뭔가 자료나 연구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게 쉽지 않은 거다라는 거를 저도 잘 공감을 해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일수록 용기 내서 한 번씩 두 번씩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설사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교수님께 뭔가 드렸는데 피드백이 제때 오지 않는다. 그랬을 때 어렵게 냈던 용기를 꺾지 마시고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뭔가 막혀 있거나 답답하다는 이런 느낌 속에서 탈출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방법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응원합니다. 제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